저희 뇌는 24시간 동안 작동합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주요 지휘소입니다. 정상적인 뇌 활동 없이 건강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대부분의 직업이 지적 활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는 모두 뇌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 건강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일 우리의 습관들, 해로운 것들과 무해한 것들, 이 모든 것이 천천히지만 확실히 우리의 뇌를 파괴하고 오늘은 바로 그런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몇 가지는 나에게도 완전한 놀람이었는데 나 자신도 그렇게 했었지만 이제 조심스럽게 비디오를 끝까지 보시면 흥미로울 것입니다. 물 부족은 물론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이 물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뇌는 물 부족을 가장 먼저 느끼기 시작합니다. 뇌는 메시지와 신경 자극을 전송하기 위해 물 미세관을 사용합니다. 물 부족 시 뇌세포는 마치 건조해지고 수축하며 신경 단말 사이의 자극 전달이 손상됩니다. 결과적으로 기억이 저하되고 집중 능력이 감소하며 지적 활동이나 공부 중에 빨리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체중의 2%만 물을 잃으면 사람은 이미 과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지거나 행동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수면 부족 또한 피할 수 없는 해로운 요인이며 뇌에 휴식을 주지 않으면 정보 처리, 뉴런 연결 설정 및 독소 제거가 저하됩니다. 적은 수면으로 인해 사고 과정이 느려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새로운 지식이 잘 기억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이를 알고 있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을 것이지만 수면 부족의 해는 누적적입니다. 수면 부족은 뇌 세포의 죽음으로 이어지며 이는 기분 변화뿐만 아니라 다음날 두통과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기억장애와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에 따르면 수면 부족은 실제로 뇌의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7에서 8시간의 수면은 뇌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입니다. 과도한 설탕 섭취는 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어릴 때 뇌가 포도당이 필요하다고 배웠지만 정작 흰 설탕 자체는 뇌에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빠른 탄수화물의 섭취는 혈액 중의 당 수치를 급격하게 높여 실제로 우리의 뇌를 침식시킵니다. 포도당은 뇌의 혈관과 세포를 산화시켜 조기 노화를 유발합니다. 친구들아, 실제로 뇌는 특정 지방산과 지방분해로 생성되는 케톤에서 영양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혼합식이 더 건강하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섭취와 과다체중은 젊은이들의 뇌 조기 노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소량의 스트레스는 문제에 집중하고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는 짧고 일시적인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뇌에 매우 위험하며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나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은 기억과 집중력이 저하되며 흥분이 쉽게 일어나 사소한 문제에 빠르게 화가 납니다. 스트레스는 뇌에 화학적인 영향을 미치며 물리적으로도 변화시킵니다. 스트레스 중에 부신에서는 코티솔을 분비하며 이는 뇌의 기억, 주의 집중, 의사결정 제어 부위를 파괴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또한 감정 중심이 손상되고 도파민에 대한 기존의 즐거움 센터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하며 다양한 중독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운동 부족한 생활은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뇌기억을 담당하는 뇌 조직의 얇아짐이 나타납니다. 연구의 저자들은 이 경우에 운동조차도 근무 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서 뇌에 가하는 손상을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앉은 시간을 줄이고 더 자주 서서 일하거나 더 많이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산소 부족은 숨이 트이지 않으면 뇌 활동이 현저히 떨어지는 숨겨진 위험입니다. 일반적으로 언제 우리 뇌가 산소 부족을 느낄까요? 대개 환기가 잘 되지 않거나 공기가 오염된 공간에서 있을 때입니다. 이 상황의 악의적인 점은 특정한 한계까지는 문제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데
그동안 뇌가 활동을 잃어간다는 점입니다. 또한 머리를 가리고 자면 우리의 몸은 이미 처리된 이산화탄소가 포함된 공기를 흡입하기 때문에 산소 흡수가 줄어듭니다. 사실 우리는 자체적으로 뇌에 산소 부족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질병 기간에 일을 하는 것도 해로울 뿐만 아니라 몸이 질병과 싸우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므로 뇌가 충분한 산소를 받지 못합니다. 정보 과부하도 뇌에 해로운데 뉴스를 끊임없이 읽거나 소셜미디어에 머무르거나 원격 교육은 모두 뇌를 과로하게 만듭니다. 또한 쉬려고 소비하는 오락 정보조차도 뇌를 과부하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하루에 74GB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큰 양의 데이터는 기억, 신경계통 및 호르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하루 내내 대응해야 하는 메시지와 알림에 많은 주의를 기울입니다. 뇌는 계속해서 더 많은 다중 작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그 기능이 약화됩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는 특정 작업에 집중하려고 할 때 이메일이 도착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지능 지수가 10포인트나 감소한다고 밝혀졌습니다. 헤드폰을 사용하고 큰 소리로 음악을 듣는 것은 청각에 해로우며 나에게 의외로 다가왔던 것은 헤드폰으로 최대 볼륨으로 음악을 정기적으로 듣는 것은 청력 감퇴뿐만 아니라 노년층의 청력 손실과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정신적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헤드폰 볼륨을 줄이는 것은 청력과 뇌 건강을 보존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현대인은 매일 다양한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화면과 상호작용합니다. 이로 인해 실제 대화 기간이 줄어듭니다. 한편 10분 동안 다른 사람과의 대화는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그러나 대면 상호작용의 부족은 뇌의 가능성을 제한합니다. 뇌를 자극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새로운 자극이 없으면 새로운 연결이 형성되지 않으며 전반적인 뇌 활동이 감소합니다. 따라서 텔레비전 시청 대신 책을 읽거나 퍼즐을 풀거나 체스를 두세요. 새로운 활동, 환경의 변화 및 물론 신체 운동이 뇌를 훌륭하게 발전시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흡연, 알코올 및 마약입니다. 이러한 습관은 우리의 주요 지휘 센터를 파괴하는 영향을 가속화시키며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합니다. 친구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